이길 것으로 보이지요?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내리고 박수 치세요. 하나 둘 셋 박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만세! 국민의힘 만세! 국민의힘과 당대표 후보 황교안 만세!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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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황교안 화이팅! 힘차게 화이팅! 힘차게 화이팅과 박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2019년 11월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막아야 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좌절의 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꼭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뒤로 가는 대한민국에 맞서서 단식 농성으로 문재인 정권의 칼바람에 맞섰습니다. 당시 모든 당원들이 외쳐주셨던 그 힘찬 응원은 지금까지도 한 걸음 한 걸음을 지탱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응원이 저를 오늘에 이르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저 황교안에게 또 다른 정의롭게 다시 걸어가라, 정의롭게 다시 일어서라, 이런 국민 여러분들의 또 당원 동지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언론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많은 우리 애국 시민들이 저에게 다시 일어서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동지들의 뜻을 받들어서 저는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오늘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저의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첫째, 저는 앞으로 우리 당대표가 되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국회의원, 또 원내대표, 국회의원 그리고 원외위원장 다 소중하죠. 그런데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이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80만 넘게 있는데 이분들이 평소에는 일할 기회를 안 주어져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요. 마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당원 중심의 정당,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그런 정당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아무도 그런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괜찮습니까?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의 주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는 우리 당원들이 100% 선출해야 하는 것이 맞겠죠? 그게 안 돼 있어서 제가 이번에 당대표 출마하면서 그 얘기를 가장 먼저 외쳤습니다. 한 4달, 3달, 4달쯤 전 같아요. 아무도 그게 이루어지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됐죠? 우리 당에서 비대위원회에서 그를 채택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이러한 룰이 결정된 것 정말 잘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네! 저는 그 외에도 우리 당원들, 책임 당원들에게
주어져야 될 몫이 많다. 첫째는 최고위원 한 명은 반드시 책임당원으로 선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두 명, 우리가 책임당원들이 잘하면 2명, 3명, 최고위원 결국은 우리 당원들이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나라를 뒤바꿔 혁명을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 명은 줘야 될 게 아니냐.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책임당원들에게 역할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여의도 연구원 꼭 국회의원이 해야 됩니까? 아니죠. 정말 지혜 있는 분들이 뭐 당 안에든 당 밖이든 다 와서 할 수 있어요. 또 우리 교육이 부족하죠. 중앙연수원 이거 꼭 국회의원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 당원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량 있는 당원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당의 주요 보직도 꼭 국회의원들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법도 없습니다. 원외위원장이나 또 책임당원 중에서도 전문성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참 많죠?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할 게 굉장히 많은데 몇 명이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다 같이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정치 혁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제가 꼭 실천할 거 있어요. 깨끗한 공천이 되게 하자.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인재 발굴을 하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우리 선거 캠프 선대위원회를 구성할 거예요. 선대본부장 누구로 하면 좋겠습니까? 5선 의원 좋지 않습니까? 아니요. 3선 의원은? 아니요. 이거부터 바꿔보려고 합니다. 책임당원을 우리 선거 캠프의 선대본부장으로 그렇게 뽑으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좀 젊은 사람 뽑아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43세 괜찮죠? 직업은 변호사. 조금 아쉬운 거는 나하고 같은 법조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법조인 생각이 없어요. 법조인 정신이 없어요. 제 정신 박힌 사람입니다. 그 이름은 박주현. 대한민국 보수 정당 사상 최초로 제대로 된 43살짜리 젊은 우리 당원이 책임당원들이 이제 선대위원장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 아버지도 계시지만 아버지보다는 아들 제가 선택했습니다. 괜찮죠? 이제 여러분들이 박주현 선대본부장을 도와서 정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변화가 보이죠 여러분? 이길 것으로 보이죠?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가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몇 개 보직을 좀 이렇게 임명하려고 그랬었는데 악수 한번 하래요. 악수 한번 하세요. 화이팅!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보직 중요한 보직인데 80 중반 되는 분에게 제가 맡기려고 그래요. 이거 안 됩니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도 젊은 사람도
역량이 있고 체력이 있고 또 지력이 있으면 일할 수 있는 세상, 이게 새로운 세상 아니겠습니까? 꼭 하겠습니다. 둘째, 제가 한번 지어봤는데 이름을 한번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국민시원정당. 국민 시원하게 해드리는 정당. 아, 신선합니다. 국민시원정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정당. 우리가 잘 못 찾았죠? 이제는 만들어내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국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해 왔습니다. 불의에 맞서 싸워서 정의를 세워 나가는 강한 정당, 정통 보수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세우는 그런 정통 자유민주 정당, 이런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시원하시죠? 더 시원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그 소리? 예, 좋습니다. 저는 바른미래당 출신으로서 당을 분탕질하는 그런 사람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확실히 정리하겠습니다. 2022년 당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의 확장과 통합이 필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통합은커녕 뭘 조장했습니까? 분열만 조장했습니다. 기회를 악용했습니다. 나라와 당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오직 내 목, 내 패거리만 챙겼습니다. 당을 사당화한 것입니다.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습니다. 당이 가장 어려울 때 당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다른 당을 창당해서 우파를 분열시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따뜻한 보수니 무슨 개혁 보수니, 여러분 아까 이거 말씀하셨는데 우리 따뜻합니까? 차갑습니까? 차가워요? 마음은 따뜻한데 표현을 못할 뿐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개혁 보수, 개혁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옛날 것을 고수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개혁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죠? 예,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선대 본부장을 세운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화이팅! 박지원! 박지원 화이팅! 와우! 갑자기 포인트가 황교안에서 저와 당원 동지들과 또 국민들이 차디찬 겨울 칼바람을 맞으면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 단식하면서 싸울 때 그들은 국민을 위해서 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과연 뭘 했습니까? 따뜻한 안방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지내다가 선거철이 되니까 그럴듯한 감언 이설로 그저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온 것입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제가 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 당에 남아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로 그런 선언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근거 없는 증오 또 대선 불복을 기다렸다는 듯이 매번 염장질을 해대는 혼란의 증폭사들을 척결해 나가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낌없이 내놓는 것도 없이 뭘 내놨어요? 공동정부니
연대 보증이니 이런 것들을 운운하면서 주제 넘는 정치인, 원칙과 소신 없이 남의 둥지만 기웃거리는 그런 뻑꾸기 정치인, 이런 기회주의자들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공천에서 돈이 오가는 일이 없도록 한 그런 깨끗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게 부정부패를 바로잡고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방법이 맞지요? 돈이 있어야만 정치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젊은 인재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당에 헌신하신 분들이 가산점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당에 헌신한 분들이 헌신만 하고 그냥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이게 정의롭습니까? 그래서 당에 헌신한 분들 가산점 주고 반드시 챙기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바른미래당과의 통합 때문에 당시 자유한국당에 남아서 당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많은 분들이 공천받지 못하셨던 점 정말 오늘 다시 한번 사죄 드립니다. 사죄 드립니다. 앞으로는 결코 그러한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국민 앞에 사과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의 모습이 바뀌어야 됩니다. 헌신한 만큼 그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진정 나라를 위하고 또 국민을 위해서 정치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 들어오는 그런 국민의 힘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셋째,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정당,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뒷받침을 다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게 쟁취한 정권 교체입니까? 먼저 이 일을 해내신 윤석열 대통령과 또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성공하는 윤석열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도 당 안에서는 국민과 나라, 당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기는커녕 민주당의 충실한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똘똘 뭉쳐도 타개하기 쉽지 않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안보도 다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세워야만 하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내부 총질만 일삼는 그런 자들은 반드시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또한 최근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듯이 지금 우리나라는 전국에 간첩 조직이 깔려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받아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쏘는 거는 언제 어디서든 다 먹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전국에 지금 간첩 조직이 깔려 있어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나라는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맞습니다. 간첩 얘기를 하면 또 무슨 옛날 얘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평생 검사했습니다. 맞습니다.
평생 공안 검사를 했습니다. 공안은 민주인사를 탄압하는 곳이 아니에요. 나라를 지키고 정의를 지키는 곳이 바로 공안입니다. 평생을 했어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할 일이 많은데 무슨 이상한 이런 덧씌우기로 일 못하게 하고 있는 거 이거 바로잡아야 되겠죠? 정부가 바로 세워나가야 할 일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제가 간첩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저 시간이 이거 하다 보면 한 3분쯤 더 갈 텐데 간첩 얘기 많이 하세요. 쫙 깔렸습니다 간첩들이. 이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지났으니까 간첩 따로 합시다. 나중에 제가 몇 가지 뭐 나중에 우리 이건계 검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아주 줄줄 다 꿰고 계십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들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다수 야당의 횡포 속에서 얼마나 우리 윤석열 대통령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이 정말 똘똘 뭉쳐서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정부를 도와주는 것이 여당이지 공격하는 것이 여당입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입법, 사법, 행정 3부의 최고 책임자였던 저의 경험을 통해서 반드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민노총 해체를 외쳤습니다. 전교조 해산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도 언론 보도 통해서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아셨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도가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언론을 보도하라.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언론이 보도하라. 이제 심지어는 민노총이 간첩당과 연계되어 있음이 백일화에 드러났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상대를 알고 자신을 알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범죄의 출마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넘어진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승리의 방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024 총선에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마지막 넷째입니다. 30년 자유민주 정권을 창출하는 희망의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30년 자유민주 정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려면 인재가 필요하겠죠.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0만 명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들도 다 포함됩니다. 근데 정의롭지 못하게 인사를 함으로써 정말 애국자가 배제되고 배척되는 이런 일들이 저질러졌습니다. 이제 10만 양병을 통해서 30년 정권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는 30년 자유민주 정권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종북 좌파에게 그들에게 우리 정권이 넘어간다고 하면 이게 정말 되겠습니까? 우리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우리가 뼈저리게 알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주면 안 된다. 제 생각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도 무너뜨리고 안보도 무너뜨리고 외교도 무너뜨리고 교육도 무너뜨리고 민생도 무너뜨리고 이거 하려고는 밤새야 돼요. 나라를 정말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저는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문재인 정권 보면
화가 나서 미치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종북 좌파에게 정권을 뺏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나라의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30년은 자유민주 정권을 이어가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10만 얘기했는데 제가 조금 시간 걸려도 조금 몇 가지 얘기할게요. 자, 30년 정권을 하려면 대통령이 몇 명이 필요합니까? 6명.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한 명 됐죠? 앞으로 몇 명이 필요합니까? 5명 필요해요. 또 장관급 제가 계산해 보니까 360명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30년 정권을 유지하려면 국회의원 1,500명이 필요해요. 제가 다 계산해 봤어요. 그런데 딱 그 후보만 가지고 우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3배수는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장관도 대통령도 한 3명 정도를 이제 추천을 하고 모아가고 또 장관도 그렇게 해서 한번 임명하고 그러면 정말 잘하는 대통령, 임명하면 정말 잘하는 장관, 정말 잘하는 국회의원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저 시장에 가서 어디 저 스타트업에 가서 한 사람 데려다 돌로 세워놓으면 그게 잘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30년 정권을 비전을 가지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세워가서 우리 박주야 몇 살이라고요? 49살. 금방 6살 늙어버렸네. 이런 분들이 지금 한 분이 돼서는 안 돼요. 이런 분들이 몇백 명, 몇천 명이 돼서 그렇게 나라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가 반드시 30년 정권 이상 만들어 가겠죠? 제가 이제 뭐 아까 그 무슨 저 국회의원까지 얘기했나요? 장관까지 얘기했나요? 그 외에도 그 외에도 무슨 저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많죠? 이걸 대충 추려보니까 10만 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10만 양병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정말 인적 자원을 찾아서 나서겠습니다. 네,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내놓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확실하게 세우겠습니다. 가난했던 고물상 집 막내 아들 누굴까요? 저 황교안이 국민과 당원들과 함께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이 길을 저와 함께 저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 주시겠습니까? 황교안 여러분 그런 구호를 제가 받아서 제가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래 하면 여러분은 당원이 주인이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래 당원이 주인이다. 그래 당원이 주인이다. 제가 지난 날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땡 종치는 거예요. 지난 거는 땡 종치자. 그리고 다시 출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일은 땡 다시 출발한다. 여러분 땡큐의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